자, 드디어 또 7월 중순이 됐어요. 그죠? 오늘 우리는 어디 할 거냐면 202페이지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 들어갈 거고요. 오늘 나갈 내용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거기랑 뒤에 좀 한 서너 장 넘기면 자연선택과 생물의 진화라고 나와 있는데 요 얘기까지만 하고 요 중간을 점프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 갈 거냐면 254페이지로 갈 겁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가운데 지금 쌤이 한 이만큼 한 10몇 페이지, 10몇 장 정도 점프하는 부분은 그 분야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읽어볼 필요는 있는데 쌤이랑 굳이 같이 할 필요는 없어 보여서 하는 얘기야. 있잖아, 니네 뭐 생태계에는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랑 그런 내용들이라서 그렇게 같이 꼭 두고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점프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자, 오늘 우리는 202페이지부터 나가게 됩니다. 그 전에 숙제 보자. 부분 숙제 보자. 했어? 그치. 딱 세네 페이지인데 있겠지. 거기야. 거기. 알겠어요? 네. 이렇게 꼭 강요를 해야 돼. 자, 202쪽 지질시대 환경과 생물 파트는 조금 상식적인 내용이 많아서 여기 나온 지질시대의 그 다음에 지질시대에 쓰이는 여러 가지 용어들 그 다음에 고생물들에 대한 얘기 전반적인 얘기만 좀 해보고 갑시다. 자, 일단 여기 지질시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우리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 정도 됐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 됐다. 즉 46억 년 전쯤에 지구가 생성되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지? 이때부터 진화를 거듭해서 지금 현재 우리 어느 지경까지 되었다? 이 지경까지 되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굵직굵직한 사건들이라든지 대략적인 시기들은 좀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이란 말이지. 자, 그냥 지금 크게 몇몇 굵직굵직한 거 얘기해보면 이때 지구가 생겼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대략적으로 한 38억 년 전쯤에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했다. 사실은 이게 책마다 조금씩 달라서 생명체 탄생을 한 40억 년 전쯤으로 보고, 요 시기에 와서는 최초의 광합성을 하는 애들이 등장을 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한 1억 년, 2억 년 정도를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는 그런 편이라서 그렇게 집착은 안 하셔도 돼요. 광합성을 하는 애가 바다에 있던 생물들 중에서 일부가 광합성을 하는 생물로 진화가 일어나서 이때 산소가 바다에 풍부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대략 25억 년 전쯤 해서 대기 중으로도 산소가 나아갔고, 그 전까지 바닷물 속에만 산소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리고 나서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끔 보면 요 시대에 대해서는 선생님보다 훨씬 많이 아는 친구들이 꼭 있어요. 흔히 덕후라고 부르죠. 무슨 덕후? 공룡 덕후들 꼭 하나씩 있잖아. 친구 중에 없어? 공룡 이름 한 30개, 40개, 100개씩 외우는데 우리 싹 봤을 때 그게 스테고사우루스인지 뭐지 구분이 안 되는데 걔네들은 아니야 저건 다른 사우루스야 이런 애들 꼭 하나 있지 않냐? 표정들이 보니까 없구만. 요새 애들은 없나 보지?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전반적인 시간대가 이때 시작해서 대략 5억 한 4천만 년 전, 5억 4천만 년 전쯤 해서 고생대라는 시기가 시작되었고, 2억 4,500만 년 전쯤에서부터 중생대, 그 다음에 약 6,600만 년 전부터 신생대라고 한다. 요거를 이제 지질시대라고 보통 얘기를 한다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나오는 내용 중에는 아까 한 40억 년 전에 생물체가 처음으로 생겼다고 보는 것도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 전 시대는 거의 아무것도 정보가 없거든? 이때부터 한 40억 년 전까지는
명왕누대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학계에서 쓰는 건데 그냥 어차피 우리가 지금 내신 수업하는 건 아니니까 알려드리는 경우가 알려드리는 거고, 요 전 시대는 또 뭐라고 하느냐?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부릅니다. 요 정도.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야. 자, 거기 볼까요? 202페이지를 보면 지들 시대에 살았던 생물들의 유해나 흔적, 이걸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거 막 내 마음대로 갑자기 나 5억 4천? 아니 5억 3천? 아니야 4천 꿀, 뭐 그냥 내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라 이것도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라고. 근거에 많이 이용되는 게 화석과 그 다음에 화석과 아니면 뭐 지층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구조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요. 자, 화석 보면 유해나 흔적이 남아 있는 거. 그래서 일반적으로 화석 그러면 형태가 있는 거, 공룡의 머리뼈 화석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지? 앞 발가락 화석, 정강이뼈 화석, 나뭇잎 화석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형태가 남아 있는 화석도 있고요, 자국만 남아 있는 화석도 있어요, 그죠?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만 한번 얘기를 하면 시대를 알려주는 화석을 표준화석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그 생물이 살았던 당시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은 시상화석이라고 한다. 이런 거 있었어. 들어봤지 그거는? 그치? 근데 이제 우리 선행을 하니까 좀 더 얘기하면 몰드 화석이라는 것도 있고 캐스트 화석이라는 것도 있어. 그냥 분류의 방법이야. 몰드 화석은 자국만 남은 거, 흔히 말하는 뭐 정확 미세하게 다른데 흔적 화석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비슷한 상황을 만들면 찰흙이 여기 있어. 어저께 예를 들어 반찬으로 꼬막이 나왔어. 꼬막 무침. 응? 그 꼬막 껍데기 조개 껍데기잖아. 그 꼬막 껍데기를 가지고 찰흙에 꽉 눌렀어. 띄었어. 그랬더니 꼬막에 있는 그 줄은 그대로 찰흙에 남은 거야. 그 자국이 남은 것처럼 만들어진 화석을 몰드 화석이라고 하고, 그 자리에 돌 성분, 광물질이 채워져서 실제로 형태가 남아버린 애들을 캐스트 화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런 용어들도 있다 정도 알아놓으시기 바라고, 거기 보면은 막 기어간 흔적이라든지 또 넓은 의미에서 보면 빙하 속에 갇혀있는 고생물, 또 호박 속에 갇혀있는 생물, 여기서 말하는 호박이 뭔지 알죠? 그 송진 같은 거 묻어버린 그런. 자, 그 속에 있는 생물들도 화석으로 분류를 하고, 이 화석들에 들어있는 정보를 가지고 지질시대를 구분한다. 그 다음에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을 해석한다. 그런 말이 써있는 거라고. 야, 이 생물들 화석을 봤더니 저쪽 대륙에도 있고 이쪽 대륙에도 있어. 이 넓은 바다를 어떻게 지나갔을까? 아니야, 옛날에 땅덩어리가 붙어 있었는데 뜯어진 거야. 이런 것들을 해석할 때도 화석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은 여기가 되게 높은 산 중턱인데 어떻게 여기서 바다 생물의 화석이 나오지? 옛날에 바다가 아니었던 거야. 옛날에는 산이 아니었던 거지. 바다였다는 얘기지. 그런 걸 해석하는. 그래서 이제 용어들이 등장해요. 과거에 바닷속에 있던 지층인데 이게 지금 해발 3,000m의 고산지대다. 그럼 이 지역의 땅덩어리가 올라왔구나. 높이가 점점 높아졌구나. 이렇게 얘기할 거를 굳이 한자어를 써서 조류운동이 발생했구나. 조육운동. 무슨 뜻이냐면 만들어진다. 육지가. 그래서 땅덩어리가 올라가고, 융기라고 불러요. 융기. 들어본 적은 있지? 없는 사람도 있나 본데. 어떤 덩어리가 위로 올라오는 과정을 융기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간 거는 침강했다라고 하는데, 이 두 개를 묶어서 조류운동이라고 한다고. 저기 인도 위쪽에 히말라야 산맥 중턱에 물고기 화석이 있고 또 바다 물고기 화석이 발견된다. 그럼 이 사이에 있는 땅덩어리가 융기했구나. 수천만 년 동안. 참고로 지금도 융기하고 있대잖아요. 그리고 그래? 그럼 이전에 정말 바다가 있었다고? 바다 생물 화석이 나왔으니까 그 증거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가깝게는 땡마트 가면 팔잖아요. 히말라야 핑크솔트. 실제로 소금을 천일염을 채취를 하기도 하지만 광산에서 캐는 소금도 되게 많단 말이야. 그 지역 같은 경우는 과거에 바다였다는 증거가 되는 거야. 자, 또 생물의 진화 과정. 예를 들면은 아까 말했듯이 A라는 생물의 화석이 나왔는데, 이 지역이 유난히 이 생물이 많은데 지층의 나이를 판단해서 이 지역이 과거에 어떤 환경이었는지 알아봤어. A라는 생물을 통해서. 예를 들어 암모나이트라는 이렇게 돌돌돌 말린 조개 같은 화석이 있어. 조개가 아니고 소라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런 애들이 있는데, 걔가 서식했던 시기가 거의 중생대 전 시기거든. 그럼 예를 들면 이것만 해도 거의 한 1억 7천만 년, 8천만 년 되잖아.
인식이거든. 그럼 그 사이에 암모나이트가 더 쉽게 얘기하면 2억 년 전의 암모나이트와 7천만 년 전 암모나이트가 똑같을까? 아니라는 거지. 그걸 가지고 어느 지역에서 저 돌덩어리는 1억 년 됐네? 저 돌덩어리는 1억 5천만 년 됐네? 1억 5천만 년 된 돌에서도 암모나이트가 나왔고 1억 년 된 돌에서도 암모나이트가 나왔는데 형태가 좀 변했어. 그럼 1억 5천만 년 전에서 1억 년 전으로 진화했다는 게 자연스러운 순서잖아. 그럼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파악하면은 진화 과정도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참고로 생물은 대부분 구조가 복잡해지는 단계로 진화를 합니다. 예를 들면 척추동물 같은 경우도 어류에서 양서류, 조류, 포유류, 파충류 빼먹었네?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진화하면서 심장 구조도 변해지잖아. 점점 복잡해지잖아. 그지? 알잖아. 1심방 1심실이었던 게 2심방 2심실로 점점 진화한 거. 아까 말한 암모나이트도 겉으로 보기엔 별 차이를 못 느끼는데 단면을 보면 마디 선의 개수가 점점 늘어난대. 그게 뭐냐면 일종의 신체의 기능 분화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지. 그치?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을 화석을 통해 알 수 있고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특정 생물이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났어. 또는 특정 생물이 뿅 하고 사라졌어. 그런 시기를 그러니까 뭐 끝까지 살아남은 애들도 있지만 많은 수의 생물이 멸종했다. 또 다른 많은 수의 생물이 멸종했다.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대략적인 시기를 인간 기준으로 나눠놓은 거다. 그게 밑에 있는 막대 그래프가 되겠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46억 년 전쯤에 지구가 탄생했고 그 다음에 5억 4천만 년 전쯤에 고생대, 2억 5천만 년쯤에 중생대. 이게 숫자들이 책마다 조금씩 달라.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거의 5억 7천만 년이라고 써 있었는데 그새 또 바뀌고 뭐 이거는 뭐 그냥 대략적인 시기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시대를 구분하게 된 근거가 아까 얘기한 환경, 지구 환경 변화로 급격한 생물의 변화가 있었다든지 누가 멸종했다든지 그런 것들 가지고 구분을 하고 전 캄브리아 시대는 생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걸 끊고 그 다음 줄거가 원그래프 바로 이쪽에 화석이 많이 발견되는 시대는 생물의 변화를 기준으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구분한다. 오케이? 자, 그리고 밑에 보면은 선캄브리아 시대가 지질시대의 대부분 차지한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지 뭐. 46억 년 중에서 이게 5.4억밖에 안 되면 거의 한 41억 년 좀 안 되는 기간이 요거 빼고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를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으로 이런 말도 써요. 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생물체가 출현한 여러 무슨 대를 누적시켜놨다 그래서 누대라는 말 쓰거든. 응? 영어로는 이언이라고 불러. 이언. 응? 뭐 현생 이언 또는 현생 누대 이런 말 쓴다고. 응? 참고로 누대, 여기도 누대야. 너무 길어서. 얘를 뭐라고 한다? 원래는 옛날식 표현이야. 지금 이거 잘 안 써. 생물체들이 있긴 있었는데 숨겨져 있었다 그래가지고 소량이지만 은생두대라는 말 썼는데 참 공식적으로 지금 이걸 안 씁니다. 안 쓰고 너무 기니까 여기는 6억 년이 채 안 되잖아. 너무 기니까 그냥 고생대의 이 대라는 대를 또 쪼개면 짜잘하게 여러 개 쪼개지거든. 참고로 누대를 쪼개면 대가 되고 대를 또 세분화시키면 기라는 게 돼. 기. 응? 주라기 들어보지? 대각기. 여기서는 고생대의 첫 번째 기가 캄브리아 기야. 참고로 고생대에 있는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데본기, 석탄기, 페름기 이런 거는 대부분 유럽 쪽에 있는 지명이거나 학자 이름이거나 석탄기는 말 그대로 석탄이 많이 그때 만들어진 석탄이 지금 우리가 쓰는 석탄의 대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캄브리아도 아마 내가 알기로 북유럽 쪽의 어떤 지명, 산맥인가? 아마 그렇죠. 하여튼 캄브리아기보다 그냥 앞선 시대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해놨던 거야. 근데 지금은 이렇게 명칭을 얘기하고 아까 얘기한 25억 년 전에는 뭐라고 하느냐? 시생누대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원생누대라고 부르고 그냥 여기 선캄브리아 시대 이게 다야 그냥 뭔 뜻인가? 생물이 시작된 누대라는 뜻이고 원시적인 생물체가 만들어진 누대. 자, 여기는 거의 완전 초기 생물체라면 여기는 조금 이제 생물인데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사이즈가 커진 거야. 이렇게 구분하긴 합니다. 얘기한 김에 누대라는 용어를 굳이 영어로 쓰면 EON이라고 하고 이거를 더 세분화시키면 대가 된다 그랬지. 응? 대.
대를 보통 ERA 이거 많이 쓰는 IR 그지? 그 다음에 대를 쪼개면 뭐가 된다고? 기가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피리어드가 되는 거야. 알겠지? 이 정도까지. 사실 더 쪼갤 수도 있거든. 그건 너무 많이 가고. 더 쪼개면 기 밑에 새 밑에 통 이렇게 해서 쪼개는데 통까지 알고 있으면 이제 나중에 어디 가서 그래 뭐 새까지는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 뭐 올리고새, 에오새, 플라이오새, 홀로새 들어봐요. 그거는 씬이라 그래가지고 CENE 홀로새라는 이게 새라는 한자로는 이거 여기까지는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어. 여기저기에서. 참고로 인간이 사는 시기를 홀로새라고 지금은 홀로새라고 하는데 지금 학자들에 따라서 인류새를 하나 만들자. 이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살았던 데랑 우리를 같은 새라고 보면 좀 많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를 인류새라고 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가끔 용어가 나와서 하는 얘기야. 근데 새를 더 쪼개면 통이라는 걸로도 쪼개대. 거기서도 나도 정확히 잘 몰라. 뭐 다룰 일이 없으니까. 자, 아무튼 우리는 최소한 지금은 대까지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간다면 나중에 기까지 지구가 원 공부할 때까지는 기까지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하여튼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으로 지질시대 구분하기 그러면 그냥 밑에 층이 오래된 거라고 보는 거거든? 민우야 왜? 민우? 왜 밑에 게 오래됐다고 보는 거야?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잖아. 쌓일 때 밑에부터 쌓이지 그 위에부터 쌓이고 밑에 끼워 넣기 말이 안 되잖아. 근데 밑에 게 보니까 뭐 나중에 이거 지구과학이나 이쪽 파트에서 되게 뻔한 답을 진지하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이거 자료 봤더니 밑에 층이 위에 층보다 더 생긴 시기가 더 젊은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뒤집혔나 보지. 이러고 넘어가는 경우 되게 많아. 응? 실제로. 뒤집혔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네가 밑에 게 더 젊다며. 그럼 뒤집혔겠지. 이거 말고 이거 뭐 있어? 그러면 이제 거기에 부가적인 증거들을 나중에 찾아나가면 거봐. 아니면 아닌데? 이거 잘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게 이제 왜 잘못됐느냐, 그게 왜 이걸 뒤집었다고 볼 수 있느냐, 근거들을 나중에 또 지층 속에 제시를 해놓는다고. 자, 아무튼 딱 봤을 때도 라하고 다 사이가 좀 뭐가 많이 끊어지죠? 화살표를 보면, 그지?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가나다라 말을 지질시대를 두 개로 쪼개면 아마 다하고 라 사이를 쪼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생물계의 가장 큰 변화가 생긴 게 그쯤이니까. 지금 어떻게 가 시기에 살았던 또는 화석 2는 스몰 2는 보니까 가에 있던 게 거의 최근 지층까지 다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응? 그럴 수도 있다고. 예를 들면은 고생대 중반에 번성했던 등장해가지고 번성했던 생물 중에 지금도 있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 응? 며칠 전에도 비빔밥에서 넣고 먹었어. 고살. 여기 있단 말이지. 지금도 있잖아, 고살. 미쳐버리겠어요. 잘라놓으면 또 자라고 잘라놓으면 또 자라고 아주 그냥 끊임없이 자라고 있어. 비 한 번 먹어도 쑥 자라 있고. 자, 애들 잘 사는 애들이 자기가 맞는 환경이면 끝까지 살아남는 거지 뭐. 자, 이런 화석으로 밑에 지질시대 환경을 알아내는 방법, 아까 언급한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을 이용하여 알 수 있더라. 표준화석은 거기 주고 그냥 시대를 알려주는 화석. 생존 기간이 짧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야? 특정 시기에만 살았다는 뜻이에요. 수명이 짧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뭐 수명은 다 짧겠지. 뭐 예를 들어서 고재인대하면 제일 유명한 삼엽충이라고 있는데 딱 찌르고 봐, 삼엽충. 딱 보는 순간. 몇 살이나 할 것 같아? 나도 모르겠으나 정황상 얘가 한 70년, 80년 살겠니? 그건 아닐 거 아니야. 생존 기간이 짧다는 게 수명이 아니라 번성했던 시기가 이 전체 중에서 막 여러 시대를 넘나드는 건 아니란 얘기야. 응? 이거 별로 중요하지. 조림을 참고 있는 저 처절한 모습. 지금 영혼이 여기까지 나오다 다시 살짝 들어갔다 계속 이러고 있어. 자, 그 넓은 면적에 분포한다는 얘기는 그 생물이 살았던 그 시대에 여기저기 다 살았다는 얘기야. 삼엽충이 저기도 살고 여기도 살고 유럽에도 살고 아시아에도 살고 바다에도 살고 깊은 바다에도 살고 이런 식으로. 참고로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애들 중에서 공룡과 맹어들을 빼면 전부 다 바다 생물입니다. 뭐 화폐석 같은 경우는 실제로 동전만한 무슨 뭐라 그래야 되나? 그 바닷가에 가면 가끔 모래 사이에
박혀가지고 말라 비틀어버지 이렇게 동그란 애들 있어. 응? 그걸 화폐석이라고 한다는데 비슷한 유라고 한다는데 나도 뭐 정확히 화폐석을 살아있는 걸 본 적은 없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면 이렇게 생긴 불가사리류 이런 것들을 묶어서 유공충이라고 하거든. 유공충이라고 하거든. 그냥 동그란 모양의 어떤 해양 생물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애들 중에 동전만한 거에서부터 좀 큰 동전만한 게 있어서 그냥 화폐석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하여튼 화폐석 바다생물, 암모나이트, 고생되어 있는 삼엽충, 갑주어, 방추, 중수 다 바다생물입니다. 반면에 시상화석은 보세요. 생성 환경을 알려주는 거고요. 생존 기간이 길고 그게 뭐야? 지금도 살아있고 좁은 면적에 분포한다는 얘기는 특별한 환경에서만 산다는 얘기예요. 더운 데도 살고 추운 데도 살고 고산지대도 살고 평지도 살고 이런 게 아니라 특별한 환경에서만 사는 애들을 시상화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당시 상황을 알려주는 화석. 알았지? 고사리, 산호, 조개 공통점이 다 뭐예요? 지금도 있는 애들이죠? 자, 우리 고사리와 같은 식물을 뭐라고 불러요? 아는 사람? 고사리, 고비, 또 뭐 있을까? 쇠비름. 지금 전부 다 선생님 밭에서 나를 괴롭히는 애들이야. 다. 응? 이래 뭐 사실 얘 빼고는 본 적이 없잖아. 봐도 모르잖아. 그냥 잡풀 아니야, 잡풀. 선생님 어렸을 때 동네 사람들한테 들어서 하는 거지. 우리 아빠는 모르더라고. 아, 저 쇠비름 좀 뜨더라. 쇠비름이 뭔지를 알아야 그렇지. 내가 미션을 주고 막 여기가 수업하고 봐도 이게 뭔지를 알지. 오죽하면 어느 정도로 모르느냐. 선생님도 아니까 아는 거지. 선생님들도 몰라. 응? 어느 날 선생님 밭에다가 감자를 심어놨어. 지난 봄에. 물론 다 많이 우리 집에서 감자를 다 망했거든. 씨감자 상태가 안 좋았어. 곰팡이도 좀 쓸고 약간 맛이 같길래 일단 묻어보고 싹 나면 다행이고 아니 맞는 거지 뭐. 그래가지고 그냥 묻어보려는데 망했어. 별로. 근데 심고 한 2, 3주 지나서 싹이 싹 올라온 거야. 응? 또 우리 아빠가 감자가 싹이 났대. 가서 보니까 잡초더라고. 근데 웃긴 건 나도 감자 싹을 본 적이 없으니까 맞나? 그래가지고 잡초를 한 달 정도는 안 죽이고 냅둬봤어. 잡초더라고. 왜냐? 딴 데도 있더라고요. 딴 데도. 응? 그러니까 이런 애들 다 그런 애들인데 얘들 공통점이 뭐냐? 얘들을 양치식물이라고 불러요. 양치식물이 뭐냐? 이끼류 같은 것들이 이렇게 불리는 식물들이 있거든? 응? 이 말이 좀 어려워. 이끼류는 뭔지 알겠지? 지의류라고 하면 이게 좀 넓게 얘기하는 거야. 땅에 따닥따닥 붙어서 자란 식물들이 있어요. 뿌리줄기 구분도 잘 안 되고. 응? 이게 뭐냐? 땅에다가 옷 입혀놓은 것처럼 보인다 해서 지의류라고 부르거든. 얘네들이 이제 뭐냐? 위로 좀 더 자라가지고 흔히 말하는 줄기와 잎의 형태를 갖추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네들 이제 위로 좀 자라. 응? 대신에 얘네들 공통점이 다 뭐냐? 공통점이 뭐냐? 호자로 번식합니다. 즉 암수 구분이 있어 없어? 없는 거지. 응? 양치식물은 저런 애들이라고. 고사리는 꽃이 안 펴요. 응? 꽃 안 핀다고. 그냥 포자로 번식하니까. 응. 산에 가서 혹시 고사리 좀 보게 되면 생각보다 좀 잎이 다 펼쳐진 고사리가 좀 이쁘거든. 응. 깔끔한 이뻐 보이는데 뒷면에 보면 까만 점 같은 게 잎의 뒷면에 박혀 있는 경우가 있어. 그게 포자야, 포자. 응? 숲에 가면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응. 지난주에 갔을 때 그 전에 얘기했으면 내가 얘기해주면 계곡에서 봤을 수도 있는데. 그지? 고사리 길 가다가 보면 여기서 볼 일 없지만 등산로 같은 데서 보면 이게 고사리다 보면 아는 사람. 이따 보여줄게. 이게 고사리예요? 생각보다 아파트 단지 화산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거 뜯어서 먹어도 되나요? 못 먹어요. 잎이 펼쳐진 순간 못 먹습니다. 고사리. 왜? 찔겨서. 굳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도 죽진 않겠지만 내 친구가 15번마에 가면 거의 플라스틱 조화를 씹는 느낌이야. 자, 그런 게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런 걸 시상화석이라고 한다. 자, 오른쪽에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의 조건은 중학교 때 시험에 많이 나왔었죠. 그죠? 자, 그리고 위에 보면 동그라미 2번에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또 다른 기준에서 부정합이라고 있어. 사실은 얘도 중학교 과정에서 배우긴 배웠어요. 응? 근데 자세하게는 안 배웠지. 그냥 지금은 언급을 그냥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갈게. 지층이 여기 봐. A층, B층, C층, D층 이렇게 순서대로
그렇게 시간적 단절이 없이 그냥 쌓인 그런 지층의 구조를 정합이라고 불러. 참고로 정합이라는 말은 과학에서만 쓰는 표현이 아니라 다 써. 시간 순서가 뭐가 연결이 다 되면 굉장히 정합적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부정합은 그게 아니란 뜻이지. 그럼 지질학에서 부정합은 뭐냐? 지층이 있고 그 다음 지층이 있는데 이 사이가 중간에 너무 텀이 긴 거야. 이 사이에 지층이 두세 개 정도 더 있어야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너무 없어. 아니면 갑자기 여기까지는 삼엽충이 번성하는 식으로 삼엽충 화석이 엄청 잘 나오더니 갑자기 위에 공룡 화석으로 바뀐 거야. 벨로키랍토르, 벨로시랩터 화석이 갑자기 나오는 거야. 그럼 갑자기 얘하고 얘 사이 시대가 확 바뀌어버렸는데? 응? 그럼 짧은 시간 동안에 생물계에 큰 변화가 있었다. 우리 진실에 구분하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게 생물계의 변화라고 했는데 여기처럼 그걸 가지고 따져보면은 시간적 단절이 좀 큰 경우도 있단 말이지. 그런 경우를 우리는 부정합이라고 불러요. 보세요. 부정합은 지층의 퇴적이 오랫동안 중단된 후에 새로운 지층이 쌓였을 때 위층과 아래층 사이의 관계를 말하고 두 지층의 경계면인 이 부정합 면이라는 것을 경계로 위아래 두 층 사이에 시간적 단절이 생긴다. 그래서 화석도 크게 변한다 라고 써있지.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정말 그 사이에 안 쌓인 게 아니라 쌓인 게 있었는데 이게 침식되고 지각 변동이 나름 좀 격렬하게 일어나고 그게 날아간 다음에 다른 층에 쌓였다는 뜻이야. 그걸 부정합이라고 부른다고요. 이제 왜 깎였는지, 왜 다른 층이 쌓인 상황이 됐는지는 지구학원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 정도 하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이 화석들을 통해서 또 알아낸 것 중에 과거의 수륙 분포의 변화, 멀리 떨어져 있는 대륙에서 발견되는 화석을 비교해서 알 수 있다. 방금 얘기했던, 좀 전에 얘기했던 얘기들 막 써 있습니다. 옛날에 육지였다, 옛날에 바다였다. 아, 그럼 얘가 융기했구나, 반대로 침강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고요. 알겠지? 거기 강원도 태백산지의 고생대 지층에서 발견되는 삼엽충. 태백 자체가 해발 700m의 고산도시거든. 응? 과거에는 인구가 10만 명 넘게 있었다가 지금은 거의 한 3만 명 수준으로 확 쪼그라들었는데, 왜냐면 거기가 이제 옛날에 연탄 공장이 많은 데라서. 꼭 가보면은 지금도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기숙사처럼 생긴 건물들이 막 도로변에 있어. 폐가야, 폐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거기 사람이 많이 살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하여튼 해발 700m의 고산지대라서 야, 여기가 옛날에 바다였다는 거를 상상하기 좀 힘든데, 우리나라에서 고생대로 제일 유명한 동네가 태백이에요. 아예 고생대 자연사 박물관이 태백에 있으니까. 자, 그래서 바닷속에 있던 지층이 지금 이만큼 올라와 있는 거구나. 히말라야 산맥도 아까 얘기했죠? 자, 밑에 나와 있는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을 통해 육지, 바다 어쩌고 써 있는데, 왜 산호가 발견되면 따뜻하고 얕은 바다였을까요? 지금 그런 데 사니까. 그지? 고사리가 왜 따뜻하고 습한 육지였을까요? 고사리 화석이 나왔다고 해서 지금 그런 데 사니까. 근데 내가 보기엔 습하지 않아도 사는 것 같아. 요새 고사리가 또 변했는지 햇빛 쨍쨍 되는 곳에 고사리가 나오고 있더라고. 자, 그다음에 중생대 육지, 고생대 바다 써 있는데, 여기다가는 옆에 용어를 몇 개 쓰고 점프할게요. 바다에서 퇴적된 지층을 해성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육지에서 형성된 지층은 육성층이라고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죠? 자, 근데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해성층이니까 바닷물 속에 있는 지층에 쌓인 애들이 거겠지, 그지? 다양한 이유로 물 속에서, 바닷물 속에 땅바닥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최종물이 수북히 쌓이면 이 층을 해성층이라고 한다고. 근데 육성층은 뭐야? 내가 지금 말하려는 게 이것 때문이야. 얘도 물 속에서 일어나. 퇴적은 있잖아. 무조건 물 속에서만 일어나. 물 밖은 퇴적되는 속도보다 침식되는 속도가 빨라서 결과적으로 침식만 일어난다고 봐도 무방해. 그럼 육지에서도 형성되는데 물속 가능해, 안 가능해? 왜 안 가능해? 가능하지. 육지에도 강이 있고 호수가 있고 거대한 연못도 있고 있잖아, 그지? 그런 데서 쌓인 것들은 우리 육성층이라고 한다고. 얼마나 지금 고3들이나 재수생들이 어휘력이 떨어지냐면, 내가 진짜 이 새끼는 때려야 돼, 이 새끼 진짜 때려야 돼, 이 녀석은 정말 때려야 돼, 그런 애들이 있어. 어떤 줄 알아? 솔직히 이게 육성층이라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거기 써있잖아. 민물 쪽에가 뭐예요? 진짜 죽여버리고 싶었어. 와, 민물이 뭔지 몰라? 한 조개는 바다 아니에요? 민물 쪽이라고. 그게 뭐예요? 굉장히 당당해.
더 열받는 건 당당하다는 거야. 더 열받는 게 뭐죠? 그 말을 듣고 있는 애들 중에 몇몇이 귀를 쫑긋하고 있어. 지도 모르는 거야. 그리고 내가 설명해주면 옆에 접해서 질문을 기다리고 있다가 쓱 빠지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 질문을 하다가 앞에 가 욕먹는 걸 본 거야. 야, 난 놀라운 게 20살짜리들이 인물 조개라는 단어하고 바다 조개를 구분 못하는 게 이해가 안 가. 그런 애들인데 가끔씩 중국하게 한자가 많이 나오거든. 예를 들어서 민물고기라고 안 하고 담수어라고 써 있으면 몰라 그 말이 뭔 말인지. 니네들은 모를 수 있거든. 어휘가 좀 담수어가 무슨 뜻인지 알지? 짜지 않은 물에 사는 물고기라는 뜻이야. 민물고기잖아. 근데 담수어란 단어를 처음 듣는 거지. 니네는 괜찮다니까. 그럴 수 있는 단어인가? 응? 평상시 쓰는 용어가 아니잖아. 그지? 근데 20살짜리들이 와서 그걸 물어보고 있어. 선생님, 해수의 반대말은 육수 아니에요? 맞아. 담수는 뭐예요? 똑같은 말인데? 왜요? 그냥 물이 안 차고 담담하다고 이 새끼야. 진짜 그런 거 많아. 그러니까 니네 그래서 독서량을 늘리고 어휘력을 키워야지만 나중에 공부가 수월해진단 말이야. 알았니? 자, 여기 같은 경우도 봐봐. 산호가 나와 있고 쭉쭉쭉 나와 있는데 육지 환경이 어떻다? 융기했다, 침강했다. 융기하고 침강이 뭔지 모르면 끝나는 거지 뭐. 응? 침강은 영어로 sthink야, think. 그지? 융지는 뭐야? rise란 말이야. 응? 기자가 무슨 기자야? 기상! 한테 기자라고 하고, 그 기자라고. 침강할 때 강자는 뭐야? 하강한다는 뜻이라고. 다운. 그지? 응. 그러니까 어휘력이 키워져야 돼요. 하나만 더 물어볼까요, 여기서? 자, 거기 산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산호 그려져 있죠? 뾰족해. 그지? 자, 손 들어봐. 산호가 식물이다. 동물이다. 둘 중에 하나 들어야 돼. 자, 산호가 식물이다. 동물이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동물이라고 알고 있는 게 정상이고 식물이라고 알고 있으면 WAST라고 보시면 돼요. 쓰레기야. 알았어? 너무 왔잖아. 자, 가끔씩 재수생들이나 수업하다 보면은 제일 곤란스러운 애들 중 하나가 문과에서 전향해서 온 애들. 근데 개인적으로 문과에서 넘어와서 지구과학을 한다. 생각보다 불리한 게 별로 없거든. 왜냐면 걔네들도 정상적인 문과 공부를 했으면 어휘력이 나쁘지 않을 거란 말이지. 어휘력이 좋으면 내가 보기엔 한 3분의 1을 먹고 들어가는 게 지구과학이랑 생명과학이란 말이야. 응? 유전자, 뭔 뜻이야? 뭔가를 남겨서 전달하는 거. 응? 근데 그걸 모른다? 아, 심각한 거지.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구체적인 지질시대에 대한 얘기가 쭉 써 있습니다. 그냥 쭉 읽으면서 여기 지금 나오는 용어들 한번 볼게요. 일단 거기 그림이 이게 4개가 있어요. 순서대로 선캄브리아 시대부터 고생대, 중생대,